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안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RN서치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45%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외교라든지 이쪽 부분들, 그 다음에 국가의 그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그 원칙, 법과 원칙, 자,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들이 지속적인 윤 대통령 지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넘기 위해서 중산층을 재건하는 이런 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집권 2년차 국정 기조를 가져가려고 한다. 취약계층과 함께 중산층에도 역점을 두는 그러한 국가 운영을 하겠다. 이 부분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그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어떤 그 환경이 되지 못했는데, 자, 이제 그런 환경이 됐다. 기반이 갖춰졌다. 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또 중도층 이렇게 얘기하죠. 경제적으로 중산층의 이념이 자, 정치적으로 중도층하고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누구나 중산층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중산층들은 또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산층을 지원하고 중산층을 확대하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나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결국 중도층과 연결된다고 할 때, 자, 그 중도층을 어느 정당이, 어느 세력이 더 확보하느냐, 이것이 역시 선거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그 23일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두터운 중산층은 국가의 안전판이다. 정부는 활기찬 이런 여러 가지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완전히 그 취업자 수 늘리기 위해서, 숫자 가지고 국민들 현혹하기 위해서 일일 노동자 이런 쪽으로 해서 세금을 갖다 퍼붓고 이래가지고 나라 재정은 재정대로 어렵고, 결국은 중산층 확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이런 건 나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부분을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정책의 기준을 중산층으로 삼아야 한다. 중산층을 재건하고 중산층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려 하면서 중산층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G7,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회의 때도 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나눈 장면인데, 이때도 바로 그 중산층 확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갤럽의 최근 지지도 조사입니다. 보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앞쪽에 있고 국민의힘이 뒤쪽에 있는데, 그동안 그 중도층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앞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확 바뀌고 있어요. 자, 보면 이제 중도층 26대 27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6, 국민의힘이 27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뭐 전체 정당 지지도에서는 자, 더불어민주당이 27,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34, 큰 차이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중산층 확대 전략을 강조하는데 하나 이거 정치적인 배경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요인도 보면은 중도층 지지율이 4월 셋째 주에, 요건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자, 리얼미터하고 트리븐, 자, 엊그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4월 셋째 주에 29%였다가, 그 다음에 넷째 주에 29.3, 5월 첫째 주에 31.3, 둘째 주에 34.1, 셋째 주에 34.2, 넷째 주에 30.4%, 꾸준히 무려 5주 연속 상승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중도층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윤정부 쪽으로, 그다음에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고 있고, 민주당에서 서서히 이탈하고 있다, 이런 뚜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이 탄력을 갖다가 붙여줄, 강화할 이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중도층이 사실상 그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몇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무적으로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더욱더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중산층을 확대하는, 중산층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좌파 정권처럼 저소득층만 의식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이 깨졌어요. 많이 허물어지고, 그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 바로 잡겠다, 중도층을 튼튼히 하겠다, 그건 저소득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자, 중도층하면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중산층도 서울이 가장 많은데 이 서울 지역을 국한해서 여론의 최근의 흐름을 봐도 자, 이 윤 대통령의 이 정책 당연한 거지만 이 정책 변화가 맞다. 그다음에 선거 전략으로도 아주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이 PK 됐다. PK도 완전히 출렁이고 있죠. 지금 뭐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TK와 함께 PK도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데 서울도 지금 그런 양상이 한두 달 전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전략하고도 맞아떨어진다. 연결된다 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굵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이 지금 이제 서울이고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전국 평균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이 국민의힘, 파란색이 서울인데 자, 보면 국민의힘은 서울 지역 지지율이 요건 지금 이제 NBS 여론조사입니다. 엊그제 나온 서울 지역 지지율이 37로 이렇게 돼 있고 전국 평균도 34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서울 지역 지지율이든 전국 평균이든 쭉 올라가는 우상향의 이 그래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국민의힘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제 서울 지역 지지율은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22로. 그다음에 전국 평균도 지금 보면 27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중산층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도층이 또 가장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특정 정당에 치우치거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은 그때 정치적인 이슈, 중요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에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도 전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도 중산층 확대에 더욱 힘을 실어야겠다 이런 거 판단을 하고 국가 운영을 여기에 뭐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집권 2년 차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중산층 정책을 요구한 건 추미애 의원이 이제 처음인데, 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만으로는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하기 어렵다. 이게 확고한 윤 대통령의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중산층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이 완전히 그 눈가리 아웅하는 그런 그 퍼주기용 일회용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중산층을 확대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자, 이런 얘기들을 지난번에 G7에서 바이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도 좀 공감을 가졌던 부분인데, 다만 이제 지금 소수 여당이고 민주당이 지금 발목을 잡고 뭐 이러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갖다가 뭐 부자 정책이다, 부자 감소 정책이다 이런 황당한 그 거짓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뚫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진정성 있게 이런 중산층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책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총선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바이든이 보면은 별명이 이렇다는 겁니다. 중산층조, 미들클래스조, 혹은 에버리지조, 보통 사람조라는 그런 거 별명을 갖고 있다 그래요. 취임 직후부터 바이든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중산층 재건을 지금 강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상반기가 외교의 시간이었다면 하반기는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테이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와 민생 이 부분에서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중산층을 넓히는 그래서 나라를 갖다 튼튼하게 하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자, 이런 쪽으로 집권 2년 차를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자, 그것을 또 추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가고 있다. 이게 정치적 의미의 이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중도층의 도시, 중산층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서울도 상당히 지금 이제 보면은 자, 윤 대통령 쪽으로, 윤 정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이제 기초가 다져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상 외교로 지지율이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도층 민심 회복이 최대 숙제다. 소수 여당으로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꾸준히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 정책을 펴나가고 이러면 어느 정당이 어느 세력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당장 눈앞에 표를 의식한 게 아니라 나라의 진정한 그 발전, 이런 안정을 위해서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국민이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런 그 방향은 옳은 방향이다. 자,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